자, 오늘 1차 방정식 시작할게요. 자, 1차 방정식. 자, 얘는 뭐냐면은 1차하고 방정식이 합쳐진 말이야. 그지? 1차하고 방정식이 합쳐진 말이야. 그럼 1차는 뭐야? 차수가 1이다. 그럼 차수가 1이라는 게 뭐야? 예? 제곱이라든가 세제곱 이런 것들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동일하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있겠네? 있어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배울 거야. 자, 일단 오늘 1차 방정식. 근데 왜 1차 방정식이 중요하냐면은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워. 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은 인수분해라는 걸 할 거야. 인수분해가 뭐냐면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했었지. 그 소인수분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1차식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그 1차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 1차 방정식 두 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2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 3개로 만들어. 4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 4개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좀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푸는 게 1차 방정식인데 이게 1차 방정식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1차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자의 차수가 이렇게 해서 1, 요렇게. 1은 어차피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 뭐야? 1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띠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하고 가자. 방정식이 뭐야? x 값 찾는 거. 그렇지.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암기야 이거는.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자, 이건 그대로 해야 돼. 미지수 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 이거 그대로 외워. 어디 적혀 있니 거기에? 자, 거기다가 형광펜까지 다 칠해줬네요.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중들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미지수, 두 번째 등식, 세 번째 참 거짓. 요 세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일단 미지수는 뭐야? 어떤 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야. 알지 못하는 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 미지수라고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자, 5 더하기 x를 했더니 우리는 7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x가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수야. 그러면 우리 너희들 그냥 보자마자 이 x는 뭐야?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다 안다고. 자, 그럼 만약에 x에다가 우리가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은 성립해 안 해? 하지. 이 식이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x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7이잖아. 그럼 6하고 7이 같니? 아니야. 그럼 얘는 식은 무슨 식이 되는 거야? 거짓인 식이 되는 거야. 거짓. 얘가 거짓인 식이 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2를 넣으면 참이고 1을 넣으면 거짓이야. 그죠? 이건 하나밖에 없어. 근데 1차 방정식은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냐면은 그 미지수가 딱 한 개밖에 안 나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 자,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2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해. 그렇죠.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맞아요? 맞아. 자, 그래서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이 x라고 할 수도 있고 y라고 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상관없어. 이 녀석이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식 자체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2가 되면은 참이 되는 거잖아. 그지? 1이 되면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 해나 근은 이 방정식을, 이 식을 뭐가 되게끔 하는 녀석이야? 해나 근이라는 것은? 참. 그거야. 그래서, 자, 해나 근은 뭐냐면은, 자,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값을 우리는, t는 true라는 뜻이야. t는 보통 true라고 하고, f는 false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거짓을 이제 f라고 많이 써. 자,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녀석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고, 이런 해 또는 근을 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이걸 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푼다. 요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몇 개 얘기했어? 3가지 얘기했어. 자, 미지수, 참 또는 거짓이 되게끔 하는 참이 되게끔 하는 녀석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이 녀석을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녀석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또는 이 해 또는 근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1차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갈게. 자, 등식이 있어요. 등식과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데 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있어. 뭐 있지? 그렇지, 부등호가 있는 거. 부등식이야. 부등식.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 자, 등식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알아야지, 지금. 야, 등식은 뭐냐면은 자,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고 그래. 등호로 연결되어 있어. 등호에 얘가 무슨 쪽이야? 너희들 딱 봤을 때 왼쪽, 여기는 오른쪽. 그럼 얘는 좌변, 얘를 우변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뭘로?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등식이라고 불러. 이 등식에는 2가지가 있어. 자, 방정식 등식이 아니야? 방정식은 등식이 아니야? 맞아, 등식이라고 했잖아. 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등식. 그러니까 등식이야. 이런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라고. 자, 그러면은 얘랑 얘가 어떤 방정식인 경우가 있어. 방정식. 자, 방정식은 여러분들 배웠던 요거야. 요 녀석은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그런데 방정식 말고 등식 중에는 하나가 더 있어. 방정식 말고 하나가 더 있냐면 뭐냐면 항등식이 있습니다. 물론 항등식은 여기서보다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는 하는데 지금도 그냥 얘기는 할게. 자, 얘는 봐봐. 미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항등식은 뭘까? 항상. 그럼 언제 항상? 여기서 봐, 여기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항상 참이.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미지수에다가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미지수에다가 1 넣어도 참이고 2 넣어도 참이고 3 넣어도 참이고 실수법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참인 거.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라고 불러. 얘는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등호가 성립되는 녀석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등과정 넘어가면은 식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할 것이냐 그 차이가 생기거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항등식인데, 자, 항등식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으면 돼. 예를 들면은 봐봐. 5x 더하기 3 얘랑 5x 더하기 3 얘는 같잖아. x 값에다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4 넣어도 다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 항등식을 조금 더 좀 정리해가지고 표현하면은 얘를 일로 넘기면 어떻게 되니? 자, 5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3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도 0. 얘도 0. 그지?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미지수의 개수도 나머지 상수도 전부 다 0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얘가 항등식이 됩니다. 알겠죠? x값에 다 아무것도 넣어봐야 어차피 0 곱하면 다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항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항등식이 밑에 보면은 3번에 봐.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라고 되어 있지. 바로 이게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는 참고적으로 부등식도 똑같아. 부등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등호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녀석들로 이루어진 거.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좌변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변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좌변과 우변의 크기를 비교하게끔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부등식이야. 부등식. 얘도 똑같이 이런 녀석이 있어. 얘도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 어떤 부등식이 있어. 그럼 얘는 있잖아. 그냥 이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이제 범위로 나올 것이고. 자, 이거 말고 항등식, x값과 상관없이, 미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 절대 부등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가지고 아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때가 이거야. 방정식이랑 항등식이라는 것 자체는 뭐다? 등식의 일종이고, 방정식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이 나는데, 항등식은 어떻다?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다. 그지? 요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갑자기 너희들한테 한 새벽 2시쯤에 너희들 열심히 자고 계실 때 전화를 걸어.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은? 하라고 하면은 이게 나가야 돼. 그 정도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그러면은 자, 이런 등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 등식의 특징. 자, 어떤 A라는 녀석과 어떤 B라는 녀석이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얘랑 얘가 같은 거야, 항상. 이 등호라는 녀석은 뭐야? 이거 뭐야, 영어로? 있는. 뭐야? 있는. 영어로 equal이라고 하지, equal. 뭐 이거 옛날에 그 수학 배웠던 사람들은 equal 그래. equal이라고 많이 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말을 많이 쓸 거야. equal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equa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아니야, 영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영어를 일본어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equal이라고 많이 배웠어. 일제 시대를 거쳤어요, 우리나라는. 자, 등식은 뭐냐면은 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같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 그러면은 봐봐. 여기다가 같은 숫자를 만약에 더해준다고 해도 얘네 둘이가 변하겠니? 아니야. 같은 숫자를 빼도 변하겠니? 아니에요. 같은 숫자를 곱해도 변할까? 그지? 아니야. 변해. 같다고. 같다고. 그지? 자, 근데, 같은 숫자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 다 달라요. 같지 않나요? 같아요. 같아. 자, 같은데. 자, 여기서는 무조건 무슨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야. C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 없으면 그냥 틀린 말이야. 알겠지? 얘는 같은 숫자를 곱해도, 얘가 C를 0으로 곱해도 사실 0이 되니까 똑같아. 0을 곱해도 상관없어. 다만 0으로 나누는 거는 안 돼. 자, 그냥 우리 수학에서 자, 어떤 이 0으로 나눈다는 건 뭐야? 그러면은 얘가 봐. A 나누기 C.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C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이 C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C로 나눴다라는 것은 분모야, 분모. 자,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 머릿속에다 거기다 적어. 빨간 펜으로 적어놔. 자, 수학에서 진짜 적어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분모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0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자, 생각해봐. 이 나눈다는 건 뭘 의미해?
예를 들어 얘는 A도 숫자고 C도 숫자인데 C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이 A라는 요만큼의 크기를 C라는 크기의 칼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걸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근데 나눌 수 있는 게 없어. 나눠져? 그러면 그냥 장상의 칼. 없어. A 아니에요? 아니지. 왜요? 야, 봐봐. 생각해봐. 예를 들어. 야, 자, 나누기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나오는 거는 나누기 1을 했을 때야. 자, 봐봐. 5 나누기 1 하면 뭐야, 얘가? 1분의 5고 얘가 5가 되겠지. 근데 이 숫자가 엄청 작아져가지고 0에 가까워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5 나누기 0.1을 하면 뭐가 돼? 50이 돼. 그치? 5 나누기 0.01을 하면은 500이 돼. 이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 숫자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커져.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눈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야. 예전에 선생님이 너희들 책을 안 읽지, 그치? 이광환 박사님이라고 계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볼 만한 책이 많이 쓰셔가지고 알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물리학 박사셔. 천체 물리학과 박사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근데 그 교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셨어. 자기네들도 막 뭔가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0으로 나누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대. 0으로 나누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대. 그러면은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그 생각을 한대. 근데 지금 강에서 이 말씀 똑같이 그래. 완전 똑같이 해줬네. 내가 했던 얘기야. 내가 실제로 내가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얘기야.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거는 다루지 않는다니까. 적어도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희들 대학교 수준까지도 절대로 0으로 나눈다라는 건 다루지 않아. 근데 불가능해요? 야, 자를 칼이 없잖아. 잘라야 되는데. 뭘 칼? 어? 칼이 없어. 그거 어떻게 자를 거야, 이거를? 안 자르면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아니, 안 자르면 없는 거야, 그거. 그럼 0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말 안 통하네. 이것도 영이죠. 아니, 자, 봐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거야. 선생님,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은, 자, 봐봐. 다시 얘기해줄게. 야, 너희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얘들아. 봐봐. 얘를 얘만한 칼로 잘랐어. 그럼 뭐야?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얘 절반만 하는 걸로 잘랐어. 그럼 2개가 나오지. 3분의 1만 한 걸로 잘랐어. 그럼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숫자가 이게 점점 작아지다가 자를 게 없어. 그럼 못 자르잖아. 그래가지고 안 다룬다는 거야. 근데 아주 작으면은 숫자가 어떻게 돼? 무한대로 커지지.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극한이라는 걸로 배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봐봐. 자, 0분의 1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수학에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대신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런 형태로 다뤄. 이거 너희들이 언제 할 거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돼가지고 할 거야. 그 x가 0에 무한히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니까 니들한테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아니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지금 봐봐. 이만큼 잘랐으면 몇 개가 나왔어? 3개로 잘랐으면은. 야, 이렇게 잘랐으면 4개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 개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개수가 안 나온다니까, 자르질 못하니까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왜 이걸 가르쳐 주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2항이라는 걸 다 배우긴 했잖아. 2항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2항이야? 2항이 아니야. 항은 뭐냐면은, 항이 뭐야? 곱과 곱이나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덩어리를 우리 항이라고 하잖아. 그 항을 이사를 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2항이야. 어느 쪽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왔다 갔다를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2항이야. 그럼 2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왜 2항이라고 하느냐? 아까 저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볼게. 자, 그럼 x 더하기 5는 7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x 값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 이 5라는 녀석을
1로 이렇게 옮겼어. 옮기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자, 뭘 바꾼 거지? 부호. 자, 부호를 바꿨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앞으로 맞아. 네. 부호가 바꾼 게 아니라 뭐라고? 부호 죽어. 이하.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 연산을 바꾼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연산을 뭐예요? 내가 강의 틀어볼까? 씨. 아 진짜요? 연산을 바꾸는 거라고. 자, 일단은 한번 들어봐. 얘가 이렇게 너희들 먹을 때 마음 머릿속에 있는 거대로 부호를 바꿨다고 치자. 얘를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바꾸면은 아, x는 7에서 5를 뺀 거니까 2가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풀고 있잖아. 근데 사실 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얘가 봐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x 미지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아, x만 여기다가 남기고 좌변에다가는 x만 남기고 우변에다가 나머지 숫자들 다 모아가지고 아, x가 이런 값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야? 1차 방정식을 푼다야. 근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x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린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은 이 항에서 이쪽에서 좌변에서 x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지? 그 없애는 과정에서 야,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 봐, 얘도 전체가 얘랑 얘 전체는 뭐 어떻게 같다라니까? 같은 건데 같으니까 같은 것을 빼줘가지고 얘 5를 마이너스 5를 해주면 얘가 없어지잖아. 빼지잖아. 그런 다음에 얘를 5를 같이 여기서도 빼주자. 이런 개념으로 뭐가 되냐면 2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아까 내가 2항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연산이 바뀌는 거라고. 이 얘기도 내가 너희들한테 강의하면서 꼭 했어. 내가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중학교, 고등학교겠다. 초등학교는 생각이 안 나,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가지고 내가 수학 선생님한테 딱 2번 질문을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딱 그 2번 질문을 했거든? 그 2번 질문한 다음에 난 수학 선생님한테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 그 2번의 질문 모두 나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 계속 부호를 바꾼대 이렇게 이항을 하면서 그럼 선생님 나는 이걸 했단 말이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선생님 얘가 1로 나눠주면서 부호가 바뀐다면서요. 그러면은 x는 8 나누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러더라고. 진짜로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셨어. 모르겠어. 그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까먹겠지. 아, 그래서 수학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아무튼 난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고모 선생님이셨어. 그 선생님께서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때도 완전 할머니 선생님이셨거든. 내가 중학교 때 지금 벌써 30년이니까 최소 80살이 넘으셨을 거야. 아, 그렇지. 누가 뭐라고 그랬어? 모른다고. 내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라고 했잖아. 나의 상상. 내가 죽었다 그랬어? 아니잖아. 왜 지랄이야? 자, 근데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부호가 바뀐다며.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연산이 바뀌는 거라고. 플러스 연산이 마이너스 연산으로 바뀌는 거고 마이너스 연산이 플러스 연산으로 바뀌는 거고 자, 곱하기 연산이 뭘로 바뀌는 거야? 나누기 연산으로 바뀌는 거고 나누기 연산이 곱하기 연산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거 2개가 변동이 되는 거지. 넘겨가면서 부호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계속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이걸 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요 얘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녀석 한번 볼게요. 자, 2x 마이너스 8 플러스는 8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우린 뭐만 남겨야 돼? x만 남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줘야 돼? 2를 없애줘야 돼. 근데 곱하기니까 어떻게 없애줘야 돼? 나누기를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없애야 되잖아. 그럼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 나누기는 우리 이제 쓰지 않잖아. 그냥 분모로 그냥 바로 넣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x는 결국 남는 건 뭐야? x는
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 이 등식의 성질이란 게, 자,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좀 얘기를, 이런 식의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모르진 않아, 너희들. 근데 나중에 좀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근원을 가끔씩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요. 수능 문제 같은 거. 진짜 수능 킬러 문제 보면, 야, 이런 걸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걸 떠올려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등식의 특징이란 것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등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내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1차 방정식은 그럼 뭐냐.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1차인 방정식이야. 1차.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를 쓸 수 있냐면, 1차 방정식은, 자, ax 플러스 b는 0. 이런 형태로 다 있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 a와 b는 뭐지? a와 b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상수. 상수. 정해져 있는 수. 상수는 영어로는 보통 C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자, 얘는 뭐냐면 컨스탄트, 정해져 있는 수라는 거야. 얘는 정해져 있는 수.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뭘까요? 0이 아니다. 뭐가? A, B. X가 아닌가? X. 단체로 멍청해. 자,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맞췄지. 여기는 B는 응? 더하기랑 상관없어요. B는 0이어도 상관없어. B는 0이어도 상관없어. A가 0이어서는 안 된다. 왜 A가 0이면 안 될까? X가 곱하면 0이 다요. 미지수가 사라지잖아. 미지수가 사라지잖아. 미지수가 사라져. 미지수가 없는 거야. 그럼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한번 볼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가져. 그럼 여기서도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을까? A, B가 자, 여기서는 A만 0이 아니면 됩니다. 자, B 0이어도 상관없어요. 얘 없어도 2차 방정식 되잖아. 얘만 사라져, 얘만 살아있으면은 2차 방정식이야. 얘만 살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속 3차 방정식은 또 마찬가지. 4차 방정식 마찬가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뭐 하면 돼? 이것만 만들면은, 자,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볼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A, 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 자, 이 녀석의 해는 뭐야? 얘야. A분의 B.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죠? 그지? 그러면은 봐봐. 우리 지금부터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돼. 봐봐. 자, 그냥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라든가 2차 방정식 풀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3x 플러스 1은 0의 그는 뭘까? 마이너스 3분의 1. 자, x 마이너스 2는 0, x는 2. 이런 식으로. 봐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얘가 뭐야? 음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갖고 있으면은 x 값은 뭐가 돼? 그냥 양수가 돼. 얘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x 값은 뭐가 돼? 음수가 돼. 그리고 그냥 얘분의 얘야. 얘도 마찬가지 1분의 2야. 그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풀어야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거야. 그럼 봐봐. 얘랑 얘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얘가 0이 돼도 되고 얘가 0이 돼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뭐야? x는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도 답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의 수치를 딱 봤을 때는 그냥 바로 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그리고 얘분의 얘.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얘분의 얘.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이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풀이는 결론적으로 뭐다?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아무리 뭐 수치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여기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게 지금 5번 같은 경우, 자, 첫 번째 개수가 소수인 경우, 개수가 분수인 경우, 그리고 비례식으로 주어진 경우인데 요 세 가지는 사실 그냥 간단하죠. 소수로 나왔으면 그냥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면 돼. 근데 곱할 때도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 풀면서 알려주고, 분수인 경우 그냥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개수를 정수로 고쳐가지고 풀면 되고, 비례식으로 주어진 경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게 서로 같다. 그치?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자,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68페이지 한번 봐봐. 68페이지. 아니, 일단 여기서 좀 몇 개 얘기를 해주려고. 자, 볼게. 6번 한번 볼래? 6번? 네.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4번 같은 거야. 4번 같은 거. 4번 보면 얘가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왜 틀렸지? C가 그렇지. C가 0이면은 A랑 B랑 같지 않아도 같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해야 돼. 나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할 때도 이게 거꾸로 되어 있을 때는 C가 0인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그냥 이 16번 같은 문제, 이 70페이지 16번 같은 문제라든가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이런 문제들 보면 그냥 항상 좀 어려워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렵다기보다 그냥 니들의 뭔가 그 꼼꼼함과 그 손이 안 움직인 것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를 니들 지금 있잖아, 중학교 1학년이잖아. 이 중학교 1학년 시간에 그거 연습을 안 해놓잖아. 그럼 니들 진짜 고등학교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돼. 알겠지? 네. 자, 이 복잡한 방정식은 넘어갈 거고. 자, 6, 7, 8번. 사실 1차 방정식의 활용, 사실 이게 제일 여러분들을 많이 좀 괴롭힐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문제는 내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4페이지 1번부터 2번, 3번, 3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2번, 3번 지금 풀어보자. 자, 얘가 뭐라? 항등식이래. 항등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확한 정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등호를 기준으로 양옆이 어떻다라고? 같다라고.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내려오면서 하나씩만 쓰는 연습 많이 해 지금. 자, ax 마이너스 10 플러스 2x는 bx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x로 뭉쳐야 되니까, 자, a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은 bx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봐봐. 요 개수랑 요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여기 상수항이랑 여기 상수항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b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얘랑 얘가 똑같아야지 항등식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5.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겠지. 그지? 그러면은 뭐야? A는? 자,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5.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7, 7은 49에다가 5, 5, 25 해가지고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자, 흰 구슬 하나가 뭐냐면은 10g이래. 그지? 10g. 그리고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야.
얘랑 얘가 같다. 자, 검은색 4개랑 흰색 2개가 있고 검은색 2개랑 흰색 6개가 있어.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색깔을 우리가 빼도 양옆은 똑같겠지. 왜냐면 등식이라고 봤을 때. 그래가지고 B2, 블랙 2개를 없애고 얘가 2개가 남고, 자, 흰색 2개를 없애고 얘가 2개를 같이 빼니까 4개가 남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검은색 2개랑 흰색 4개가 어떻다라는 거야? 무게가 같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지금 10g이잖아. 그죠? 10g. 그럼 얘가 지금 40g이야. 그지? 그리고 블랙 2개. 그러니까 검은색 2개는 뭐야? 그게 40g인 거잖아. 그럼 검은색 1개는 몇 g이야? 20g이야. 얘는 20g이 되는 거야. 검은색 하나는. 검은색 1개는 20g이 돼야 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얘는 뭐야? 검은색이 6개가 있으니까 몇이야? 120g. 그러면은, 자, 얘가, 뭐, 왜? 하얀 색깔이 5개인데. 5개야? 네. 5개야, 5개. 그러면은, 3이지, 3.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야? 30g이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자, 15g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15g. 이렇게 되겠지. 그럼 15g이 6개가 있으니까 90g이겠네? 그지? 그러면은 흰색 하나니까 얘고 10g이 있어. 그럼 별표 2개는 몇 g이 돼야 돼? 80g이 돼야겠죠. 그지? 그래가지고 별표 하나는 몇 g? 별표 하나는 40g.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겠다. 자, 3번 봅시다. 얘가 1차 방정식이래. 1차 방정식. 그럼 2차식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 자, 이거 분수 있으면 어때? 골치 아프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없애줄게. 양변에다가 뭘 곱해줘? 3을 곱해줘. 여기다가도 3을 곱해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맨날 헷갈리는 게 이런 것들한테 3 어떻게 곱해야 돼? 그냥 3 하나만 곱하면 돼. 얘한테 곱하고 막 얘한테 곱하고 이게 아니야. 얘는 하나의 항이잖아.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그냥 3 한 번만 곱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은 얘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3이 일로 오면은 3a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3은 36, 18 플러스 9a 이렇게 되겠지? 네. 그지? 요거 지금 여기서 넘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얘가 일로 넘어갈 거야. 지금부터 전부 다 여기 있는 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옮길 거야. 그러면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일로 넘어온 거야. 자,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ax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 마이너스 9a는 0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따라올 수 있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자, 얘 볼게요. 얘 x가 있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분배 법칙으로 묶을 수 있겠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 전체의 x의 제곱 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여기 너, 괜찮아? 아니, 왜 봐봐. 지금 여기 x가 있잖아. 얘가 지금 이렇게 곱해지면은 x제곱 1 남고 x제곱 여기다 들어가잖아. 자, 됐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x도 얘랑 묶으면은 자, 묶을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얘 마이너스잖아. 앞에 마이너스로 묶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뭐야? 12죠? 플러스 12고요. 얘는 마이너스 9a는 0 이렇게 됐어. 자, 얘가 1차 방정식이래.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그죠?
얘가 0이 돼야겠지. 왜냐면 얘가 없어져야 돼. 있으면 안 돼. 그럼 얘는 봐봐. 1 마이너스 3a 플러스 6. 그죠? 3이 6이니까 얘가 0이 돼야겠죠? 맞지? 그럼 얘가 0이니까 자 마이너스 3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나? 아 1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근데 숫자가 그지같이 나오네. 자 a가 뭐야? 그럼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이제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되고, 얘는 얘가 3분의 7이잖아. 아 여기 그지?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7이잖아. 그지? 그러면 3이 없어지면서 7이 되겠죠? 7 요게 x가 될 거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자 9에다 곱하기 3분의 7 하면은 3이니까 그치? 3, 7은 21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자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몇이 되니? 9 그죠? 9죠. 9는 0이 되고, 자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내가 뭐라고 했어?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9분의 9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자, 알겠죠? 알겠어? 자, 그리고 자 4번, 5번, 6번도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얘 봐봐. 얘는 어떤 애가 있는데 현선이 아무튼 걔가 얘를 다 풀려고 했는데 요 녀석을 잘못 봤대. 0이라는 것을 잘못 봤대. 잘못 봐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야. 그치? x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원래 바른 해는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바른 해가 3이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얘가 뭐 성립해야겠지? 네. 그치? 성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일단. 마이너스 63 18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마이너스 곱하기 3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플러스 3a. 자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럼 얘는 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여기 두하면 뭐야? 4a잖아. 그지? 4a 8a 플러스 자 마이너스 2에다가 1 곱했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8 a는 20 이렇게 되겠지. 그지?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그지? 2분의 1을 우리가 먼저 구했어. 그럼 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집어넣은 상태는 자 6x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5x는 0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대? 얘가 지금 있잖아. 얘가 지금 x가 1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녀석을 잘못 본 거잖아. 그지? 그지? 우리 잘못 본 수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잘못 본 수치를 내가 한번 k라고 한번 더 볼게. 잘못 봐. 이게 원래 0인데 잘못 봐가지고 이 k라는 숫자로 봤더니 뭐가 나왔다고?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숫자 다 나왔는데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나오겠죠. k가 나오죠. 우린 지금 k를 구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뭘로 잘못 봤느냐 이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얘는 그냥 5가 되겠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5에서 1 더했으면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이 플러스 8은 k가 되기 때문에 k는 답이 2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됐지? 자 다음 5번도 이거 뭐야? 항등식이야. 항등식. 얘는 항등식이고 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x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쟤는? 뭐가? 개수가 0이면 돼. 얘가 0이면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봐봐 2하고 5가 같아? 죽었다 깨나도 2하고 5가 같을 이유가 없잖아. x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얘가 0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돼?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죠? x값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 뭐 a는 뭐? 4. 그럼 0이 되는
그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야 얘가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은 거고 얘랑 얘가 같은 거네. 그치? 그러면 B는 뭐야? 마이너스 2. C는 뭐야? 플러스 5. 와. 두 개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다 풀어주지는 않을게. 여러분들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는 A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구할 수가 없어. 얘는 B가 있어가지고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는 얘 전부 다 근이 같다고 그랬잖아. X값이 같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다 3, 3은 9X, 마이너스 3은 2 플러스 4X니까 4X 넘겨가지고, 자, 5X가 될 거고, 넘겨가지고 5가 되니까 X는 뭐? 1.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B값,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A값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더해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지? 이건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7번 비례식 8번 뭐 9번 정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